네, 안녕하세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대표 조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앞에서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저는 좀 다르게 오프라인 위주의 커뮤니티가 온라인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오픈스택 1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 10주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랑 뭐가 좀 달랐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픈스택의 글로벌 커뮤니티는 이런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극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저희도 그동안 모든 커뮤니티 활동을 오프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초랑 작년 말부터 다양한 스터디랑 세미나 그리고 컨퍼런스를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달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회사에서도 자택근무로 전환이 되면서 갈팡질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스터디랑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만나지 마라, 다 마스크 착용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온 활동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세미나와 스터디, 이거는 커뮤니티가 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오픈스택은 조금 특이하게 생일 파티를 합니다. 오픈스택에 오픈스택이 나온 7월 달에 오픈스택의 생일 파티를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 말고 글로벌로 하고 있는 활동들에서는 오픈스택 글로벌 서밋의 운영진도 참가를 하고 한국에서도 일부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지에서 만나서 같이 세션도 듣고 저녁에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그런 교류 활동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밋뿐만이 아니라 PTG라고 오픈스택 프로젝트 팀 게더링인데요. 여기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년에 한 번 여는 가장 큰 행사인데 4개의 오픈소스 기반의 인프라 커뮤니티가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는 행사들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오프라인 위주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이 사태가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사태가 마무리되면은 바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운영진이 좀 먼저 준비를 하자라고 운영진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표자와 직접 소통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매미가 땅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찾아오고 지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에 아니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미나나 스터디가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전부일까? 왜냐면은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커뮤니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세미나랑 발표 위주의 온라인 활동들이 있고 그 외의 활동들은 사실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찾아보자. 근데 그게 어느 한 특정 시간을 정해놔서 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컨텐츠는 공개가 되어 있고 침대 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거는 저희가 오픈스택 코리아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업스트림,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간이나 아니면은 월간 단위로 모아서 뉴스레터식으로 발송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누군가가 공유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세미나를 통해서도 공유를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일단 커뮤니티가 살아있음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취합해서 메일링 리스트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 이벤트를 계속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그 내용을 가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커뮤니티의 이벤트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도해 본 게 교육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오픈스택이라는 환경 특성상 노트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뭔가 그냥 집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스터디를 할 때도 실습 위주였고 누군가가 이런 인프라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스택이라는 거를 주제로 온라인 스터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진이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고 그거를 교육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동안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 4개월, 3, 4개월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다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활동들이 사실 꾸준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회사 일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커뮤니티 자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서 메일링도 그렇게 많이 공유를 하지 못했고 교육 콘텐츠도 아직 제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바뀐 건 환경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미나나 스터디 컨퍼런스 위주의 활동으로 갔을 때는 운영진은 사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장소를 대여하고 참가자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이벤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운영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판에서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고 진행을 하는 발표자와 진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위주의 활동에서는 운영진이 행사 당일까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좀 많긴 했지만 행사를 그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 노력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두 역할을 운영진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운영진이 다 하게 되더라고요. 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벤트가 잘 진행되도록 그래서 보조해야 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앞에 두 분도 계속 온라인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방송을 하는 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운영진이 점차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컨텐츠를 운영진이 직접 만들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커뮤니티 구성원들한테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불확실한 것도 있고 그렇게 참여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진이 다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오픈스택 10주년 이벤트는 오픈스택 10주년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거를 준비를 하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10주년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오픈스택 생일 파티는 저렇게 술집이나 음식점을 빌려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 뭐 회사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발표도 듣기도 하면서 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연합 커뮤니티가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오픈스택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뭐 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아니면 뭐 구글 미트나 MS 팀즈로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이벤트의 느낌이 들고 또 생일 축하 케이크도 만들어서 커팅식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영진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는 모습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도 더 이끌어 보고 싶어서 미리 사전에 오픈스택 10주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나에게 오픈스택이란 그리고 내가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좀 좋은 답변을 해준 몇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 세션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 세션, 온라인 미팅, 현장 영상을 모두 다 아우르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요게 제가 당시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린 스케치 영상인데 저렇게 그려놓고 봤는데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는 구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구글 미시나 줌으로 방송을 하기는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나오는 음성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약간 깨지거나 아니면 방송 사고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질만큼은 좀 깨끗하게 내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구글 미시나 줌 온라인 플랫폼을 좀 활용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채로운 화면 전환과 정말 방송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대한 꿈을 좀 꾸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영상 촬영 후원 업체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섹션으로 시간표를 구성을 했는데 화면 구성이 다 달랐어요. 1부에서는 동영상 재생도 해야 되고 현장 전체 영상도 나가야 되고요. 2부에서는 발표 자료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화면 구성, 그리고 3부에서는 현장 전체 영상이 들어가야 되면서 4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그 다음에 4부에서는 현장 모습도 나오면서 MS 팀즈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목소리, 모습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1, 2, 3, 5부는 할만했어요. 근데 문제는 4부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들어갈 브릿지 영상도 직접 만들어야 됐고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화면 구성을 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각 세션별로 어떻게 영상을 구성할 것인지 화면 구성을 먼저 했고, 화면은 송출할 사이즈에 맞게 1080p로 다른 도구 안 쓰고요. PPT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스폰서를 받았어요. 저희가 영상 촬영 업체의 후원도 받았고 공간을 대여해준 그 공간 후원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스폰서가 있었다면은 그 스폰서를 어떻게 노출해주고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각 부별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하고, 각 화면 하단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하단에도 주체 주간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스폰서 로고를 아예 넣어놨습니다. 항상 스폰서 로고가 노출이 되게 했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화면들을 OBS에서 미리 다 화면을 만들어서 예행 연습을 다 하고 한 부가 넘어갈 때마다 그냥 씬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송되는 화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PPT로 만들었다는 것 치고는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좀 영상이 나왔고요. 발표 자료나 아니면은 전체 모습, 그리고 온라인 줌일 때도 오른쪽에는 현장의 모습, 왼쪽에는 이때는 MS 팀즈를 썼는데 팀즈에서 나오는 그 참가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그 브릿지 영상에다가 스폰서 소개 자료를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5분이라면은 스폰서 소개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면서 즐거운 음악과 함께 볼 수 있게. 근데 스폰서 소개 자료만 보면은 좀 지루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양이 사진도 넣어가면서 좀 쉬는 시간조차도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미팅이었어요. 뭐냐면 인터뷰 대상자는 MS 팀즈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는데 운영진들은 현장에서 MS 팀즈로 접속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동시에 방송으로도 송출이 돼야 되는 거죠. 화면 구성은 동시에 나와야 되고 오디오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MS 팀즈를 통해서 그 참가자가 인터뷰 대상자가 말을 하는 오디오와 현장 마이크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엄청 복잡하지만 현장의 운영진들이 어쨌든
그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를 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를 스피커로 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하는 마이크도 같이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울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한 방법이 각자 4명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었는데 각자 휴대폰으로 팀즈 들어가서 여기다가 무선 이어폰 끼고 이걸로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앞에 노트북을 하나 둬서 거기서 팀즈에 접속하고 거기 있는 화면을 캡처보드를 통해서 송출용 PC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와의 대화는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방송에 나가는 오디오는 노트북에서 나오는 인터뷰 대상의 목소리랑 현장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동시에 송출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고 그다음에 팀즈를 통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깨지긴 하지만 그런 우리가 흔히 온라인으로 듣는 그런 목소리의 형태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온오프라인을 겸하면서 오디오만큼은 깨끗하게 내보내는 거. 그래서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들으셨던 것 같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팀즈를 통해서 참석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잘 들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현장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마 지금 여기에 이 화면, 이 구성과도 비슷한데요. 이런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그 앞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둬서 발표 자료를 지금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시선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바로 아래다가 TV를 놔서 발표 화면을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카메라까지 보는 구도로 구성을 했고요. 네,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래다가 PPT를 띄워놓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면은 발표 자료도 같이 보이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아쉬웠던 점이 브릿지 영상이 나가니까 쉬는 시간이 끝날 때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뭐 잠시 후에 뭐가 시작됩니다. 뭐 다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사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쉬는 시간 동안에 사실 유튜브에서 다들 화면을 나가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이동하시거나. 근데 이렇게 음성이나 문구로 안내가 된다면 미리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전환 타이밍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들 물론 전문 업체가 오긴 했지만 저희가 리허설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1부, 2부, 3부가 넘어가면서 화면 전환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허설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외로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 그러니까 MS 팀즈, 줌이나 이런 걸로다가 하는 것들 말고 현장과 같이 겸한다면 필요한 스태프가 은근히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음량 체크가 꼭 필요해요. 오늘도 약간의 사고가 있긴 했지만 이거 그 양쪽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참가자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발표하는 화면엔 음성을 조그맣게 해놨는데 쉬는 시간에 틀어버리는 음악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음악이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쉬는 시간 음성이 굉장히 크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미리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 영상의 오디오 음량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입장에서는 발표 자료가 우리가 그동안 만들 때는 이 화면 기준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화면에서 발표 자료가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예상했던 화면과 발표로 나가는 화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나 화면 구도
요런 것들을 온라인에 맞게 좀 다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런 것들은 또 새로운 발표자나 PPT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스스로 할 때 필요한 용품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렇게 4가지를 좀 생각을 했고요. 무선 인터넷보다는 유선 인터넷이 굉장히 좋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네. 최대한 끊기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선 인터넷이 필요하고, 저는 음질, 그 다음에 음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성능 좋은 마이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좀 쓰면은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픈스택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온라인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게요. 오픈스택이 가장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이더패드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픈스택 초창기부터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오픈스택이 하는 공식적인 모든 행사는 이더패드에다가 문서를 공개를 하고 참가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내용을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링크를 타서 가보시면은 얼마 전에 진행된 오픈데브라는 행사에 이더패드와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온라인 그런 미팅 플랫폼으로 들어오되 다들 각자의 화면에서 이더패드를 열어놓고 자기가 적고 싶은 내용들, 질문하고 싶은 거, 답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대화도 줌을 쓸 수도 있어요. 뭐 구글 미트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GC라는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직접 화상대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eetpad.opendev.org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GC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 GC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봤던 이더패드를 동시에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온라인 미팅 플랫폼을 보면은 보는 것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뭔가 말을 쓰려고 하면은 화면을 전환을 해야 돼서 발표자의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참가자들의 채팅 모습들을 다 같이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GC랑 이더패드를 같이 구축한 미패드의 특징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기 화면에 이더패드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이더패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편집과 작성 그리고 토론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의나 아니면 미덕 시스템으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는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활용을 했냐면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팀 게더링 PTG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각 프로젝트 팀들이 이 이더패드에다가 오늘 토의해야 될 아젠다를 다 올려놓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회의록을 정리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직접 구축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그 트래픽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GC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GC가 너무 느려지거나 이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바로 미더브로 아니면은 줌으로 갈 수 있게 또 그렇게 이중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클라우드 관련된 오픈소스답게 모든 시스템을 다 이중화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PTG는 이런 식으로 각 날짜별로, 시간별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거기 있는 저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미패드나 아니면 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었다면은 사실 직접 해외로 나가야 되고 약간 처음 보는 사람들 서먹서먹할 수 있겠지만은 온라인이어서 오히려 더 쉽게 오픈스택 개발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수백 명 단위의 사람이 모여야 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해야 되고 카메라를 켜야 된다면은 줌을 이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GC 같은 경우에는 200명, 300명의 단위를 시스템 구축하려면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붐을 통해서 이런 수백 명 단위의 글로벌 행사를 운영을 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느낀 생각은 오프라인 모임을 해도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같이 하는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했으면은 발표 자료만 공개를 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좀 신경을 쓴다면 당일에 녹화를 해서 그걸 나중에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은 동시에 그게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는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온라인 생중계가 어렵다면은 오프라인 모임을 녹화한 후에 공개를 하는 식으로 커뮤니티가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게 더 생긴 거죠. 그리고 구매해야 되는 용품들도 더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이제 안 모여도 돼요. 사실 그동안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 집중이 돼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오프라인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자 또한 원격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세미나 날에 맞춰서 발표자가 현장에 직접 와서 하는 것이 문화고 관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청중이 현장에 있어도 발표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커뮤니티 이벤트나 행사는 점차 방송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진이라면은 이런 방송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기술을 좀 많이 습득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였고, 아까 전에 제 발표에서 제가 실제로 방송했던 영상에 음성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잠깐 그것만 다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질문을 했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우선 질문하기 전에 내가 겪었던 이슈들은 웬만해서는 글로벌 네, 끝났습니다. 네, 다시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들렸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구성을 해보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이야기되는 것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깔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이벤트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